이 불황의 막판, 회복이 눈에 보일 때쯤 주식을 사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은행 정기예금에 3년치, 5년치 수익률을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의 흐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희 엄마 먹었어, 철수 엄마 수익 봤어,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뒷차를 타게 된다는 얘기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 증가하고 소비가 시작되면서 경기는 점점 호황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면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많이 호황이 되면 언젠가는 꺾어질 때, 내려가기 시작할 때 거품이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거품이 일시적으로 꺼지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마련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금융위기의 이 불황을 겪기 전에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주식을 사기 위해서 대출받고 애를 쓰다가 지금 그 거품이 무너지면서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체기가 다시 오게 된다면 정부에서는 호황일 때 이런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부담이 되니까 대출을 좀 적게 받겠죠? 또는 은행에 가서 보니까 금리가 올랐습니다. 저축을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정책을 강화하고요. 가격이 올라가고요. 이렇게 호황에서 떨어질 때쯤이면 사실 주가가 하락되는 그런 경험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불황과 회복과 호황과 침체, 이런 것들을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께서 살아가는 동안 수도 없이 여러 번을 겪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에 조금 활용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조금 아까 제가 이렇게 불황이라고 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불황은 이렇게 낮은 국면이죠.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를 이제 호황이라고 얘기합니다. 호황, 화랑. 뭐 사람들이 너무 신나게 쓰고요. 뭐 전례 없이 풍족함을 느끼고, 지금 같은 상황은 또 전례 없이 가난함을 느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께서, 자, 이 불황에는 사람들이 기업이 순이익이 낮다고 말씀드렸죠. 왜? 매출이 장사가 안 되니까요. 가게는 어떻다 그랬죠? 가게는 소득이 낮다 그랬죠? 회사가 잘 안 되니까 월급도 줄이고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일을 그만두고 구조조정. 그래가지고 기업에는 순이익이 줄어들고 가게에는 소득이 줄어들죠.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이 침체 경면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때는 금리가 낮죠. 금리가 낮고 가격이 낮습니다. 요새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계속 세일하는 거 보시잖아요. 바로 물건이 안 팔리니까 가격을 내려서 사람들한테 사도록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신다면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반등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라가게 된다면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서 또 수익을 가지고 소비를 증가시키겠죠. 뭐 이런 지금 말씀드린 기업의 순이익, 가계 소득, 금리, 가격, 소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셔야지 돈의 움직임을 잘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이 표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구간, 내려가는 것이 한참 진행됐죠? 지금이 여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위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다면 이 낮을 때 이 기간 동안의 특징들 제가 여기 표시를 했습니다. 매출이 낮죠? 순이익이 낮죠? 당연히 회사 가치인 주식 가격이 떨어지겠죠. 실업이 증가하죠? 가계 소득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소비도 줄어들겠죠. 창업 웬만해서는 하기 힘들겠죠? 지금 창업해서 어떻게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러니까 시중에 자금이 많이 남아돌고 금리는 내려가겠죠. 자, 이런 현상은 또 요 두 번째
조금 좋아지기 시작하는 타이밍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금리는 여전히 낮습니다. 저축도 낮고요. 소비도 낮고 재고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생산이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갑니다. 매출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순이익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주가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커브를 그리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한참 진행되고 나면 바로 세 번째 단계인 올라가는 단계의 후반부에서는 역시 여러 가지 것들이 약간의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까는 내려갈 때는 매출이 감소했었지만 지금은 매출이 증가하죠. 매출이 증가하면 기업의 순이익이 증가하고 주가는 올라가고요. 또 소득도 올라가고요.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기업에서 매출이 올라간다는 말은 야근을 하든지 또는 휴일 근무를 하든지 해서라도 가계 소득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때쯤 되면 이미 경기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1단계하고는 전혀 다른 단계로 사람들이 흥청대는 분위기로 많이 돌아서겠죠. 처음 단계는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몸을 사리지만 지금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가능하면 외식도 많이 하고 차도 바꾸고 하는 일들이 이때쯤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기 변동이 낮았다가 올라가는 동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들의 이런 것들, 매출, 소득, 소비, 창업자금, 금리, 임금, 이자, 가격, 이런 것들을 바로 거시경제 변수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신문을 보시면 이런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가을 이후부터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정부에서 행한 대책액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게 뭔지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콜금리가 5%대에서 불과 몇 달 만에 2%대로 떨어지는 급격한 정부의 정책 변화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바로 금리를 정부에서 강제로 내려서라도 경기가 턴을 해서 좋아지도록 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이죠. 기업이 재고가 많기 때문에 가격들을 막 내리고 그 다음에 고용의 문제 때문에 잡 쉐어링을 하고 또 수출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율을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온갖 정책적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모아서 고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를 살리기 위한 소득을 보존해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죠. 바로 지금 이런 현상에서 정부가 행하는 대책을 바로 여러분들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런 경기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사이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재테크,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자산 이런 것들하고 무관할지 모르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바로 금리의 변화, 주가의 변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돈과 민감합니다. 펀드를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이 정도쯤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서 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된다는 것만큼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 질문드렸던 세 가지의 예로 답하신 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신다면 이제는 금리가 많이 떨어졌을 때,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주식을 조금 나눠서 사고 부동산 가격도 같이 떨어진 거 여러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부동산 가격 떨어진 것,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자금을 미리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높을 때 주식과 부동산에 다 묻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원금 손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엇박자를 타셨는지도 모르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 여러분들의 금융상품들 또는 자산들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있어서 이런 거시경제의 변화,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 변동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저같이 이런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금리가 어떻다, 주가가 어떻다, 또는 부동산 가격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들하고 무관하게 또는 그것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만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것하고
반대로 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은 움직인다라는 얘기 기억하시고요.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고 돈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자세한 것들 공부하지 마시고 이렇게 큰 것들, 지금 금리 수준이 어떻다, 주가 수준이 어떻다, 환율이 어떻다, 또는 뭐 부동산 가격이 어떻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돈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몇 가지로 구분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금이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겠죠? 예금. 그 다음에 주식, 부동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자산의 3대 구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예금은 당연히 금리와 연관이 있겠죠? 금리.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식, 금리,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시경제 지표를 기억하셔야 되는 일은 내 돈을 지키는 일이고 내 돈을 늘리는 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오늘 저하고 얘기를 한 것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의 특징 뭐라고요? 돈에 대해서 잘 안다. 이런 돈의 움직임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로 가고 싶으십니까?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제가 지난번 이어서 가던 길을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들 신문을 펴놓고 금리가 어떤지, 주가가 어떤지, 부동산 가격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지표를 확인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부자로 가는 첫 단추를 잘 끼우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엉클존은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곁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